지금 서태평양이 심상치 않습니다. 9호 태풍 바비와 10호 태풍 마이삭 두 개의 태풍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 남부를 향하고 있고 또 하나는 동중국해와 한반도 방향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태풍 하나가 아닙니다. 진짜 위험은 두 태풍이 연속으로 만들어내는 거대한 수증기 통로입니다. 먼저 10호 태풍 마이삭은 중국 남부 하이난과 광시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 경로만 보면 산샤댐을 직접 때리는 태풍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이삭이 남중국해의 뜨거운 수증기를 중국 내륙으로 밀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 수증기가 중국 장마전선과 만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장강 중하류의 비구름이 갑자기 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샤댐의 위험은 태풍이 댐을 직접 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변수는 장강 유역으로 얼마나 많은 물이 흘러 들어가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9호 태풍 바비가 뒤따라오고 있습니다. 윈디의 ECMWF 시뮬레이션에서는 바비가 강하게 발달한 뒤 서쪽으로 이동하다가 북상하는 흐름을 보입니다. 이 경우 중국 동부 연안, 동중국해 그리고 한국까지 긴장해야 합니다. 바비가 중국 쪽으로 붙으면 푸젠, 저장, 상하이, 장수 일대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바비가 조금 더 동쪽으로 꺾이면 한국 남부와 제주, 남해안이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두 태풍의 시간차입니다. 마이삭이 중국 남부를 먼저 적시고 바비가 뒤이어 동중국해로 올라가면 중국 남부와 장강 유역에는 연속 폭우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산샤댐을 다시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산샤댐 붕괴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입량 조절, 방류, 장강 중하류 홍수 부담은 분명히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한국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바비의 경로가 조금만 서쪽으로 틀어져도 제주와 남해안, 서해안까지 강풍과 폭우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먼저 10호 태풍 마이삭부터 보겠습니다. 마이삭은 지금 중국 남부를 향해 움직이는 태풍입니다. 핵심 지역은 하이난, 광동 서부, 광시 남부입니다. 이 지역들은 중국 남부의 대표적인 태풍 피해 지역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단순한 상륙 지점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태풍이 끌어올리는 수증기입니다. 태풍은 단순히 바람만 몰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다 위에 뜨겁고 습한 공기를 대륙 안쪽으로 밀어넣습니다. 이 수증기가 중국 내륙으로 들어가면 비구름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평범한 비가 폭우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장강 유역이 다시 중요해집니다. 마이삭의 중심은 산샤댐으로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직접 경로가 아니라고 해서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태풍의 중심보다 무서운 것이 바로 수증기입니다. 마이삭이 중국 남부를 적시면 그 비는 먼저 화남 지역을 때리겠죠. 하이난과 광시, 광동 서부는 강풍과 폭우에 노출되죠. 이 지역에서 산사태와 도시 침수가 먼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단계가 더 중요합니다. 남쪽에서 올라온 수증기가 꾸이저우와 후난 쪽으로 밀려갈 수 있습니다. 후난과 장시는 장강 중하류와 연결되는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곳에 비가 강해지면 장강수계 전체가 부담을 받습니다. 여기서부터 산샤댐 이야기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산샤댐은 단순히 댐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장강 상류와 중류, 하류의 물 흐름을 조절하는 핵심 시설입니다. 비가 어디에 오느냐에 따라 위험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산샤댐 바로 위에 비가 오면 유입량이 직접 늘어납니다. 장강 중하류에 비가 집중되면 하류 배수 부담이 커집니다. 둘 다 위험하지만 성격은 다릅니다. 이번 10호 태풍 마이삭의 경우 직접 유입량보다 장강 중하류 비구름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산샤댐 직격이 아니라 장강 수증기 변수로 봐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9호 태풍 바비가 뒤따라오고 있습니다. 9호 태풍 바비는 마이삭보다 더 먼 바다에서 강하게 발달하는 흐름을 보입니다. 윈디의 ECMWF 시뮬레이션에서는 바비가 서태평양에서 강해진 뒤 서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동중국해 방향으로 북상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바비는 마이삭이 지나간 뒤 또 다른 수증기 통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비가 온 지역에 다시 비가 오면 피해는 커집니다. 땅은 이미 물을 머금고 있습니다. 하천 수위는 이미 올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도시 배수 시설도 이미 부담을 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두 번째 태풍이 들어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것이 연속 태풍의 무서운 점입니다. 태풍 하나보다 더 위험한 것은 시간차를 두고 오는 두 개의 태풍입니다. 10호 태풍 마이삭이 중국 남부를 먼저 적십니다. 9호 태풍 바비가 뒤이어 동중국해로 올라옵니다. 이 두 흐름이 장마전선과 만나면 장강유역은 다시 긴장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는 비구름의 연결입니다. 남중국해 수증기, 동중국해 수증기, 중국 장마전선이 한 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경우 비는 한 지역에 짧게 내리고 끝나지 않습니다. 넓은 지역에 길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홍수 위험을 키우는 구조입니다. 중국 남부는 10호 태풍 마이삭의 직접 폭우를 맞을 수 있습니다. 중국 동부는 9호 태풍 바비의 간접 또는 직접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중국 장강 중하류는 두 태풍 사이에서 수증기를 받을 수 있죠. 산샤댐은 그 흐름 속에서 유입량과 방류 조절의 변수가 됩니다. 특히 후난, 장시, 후베이, 안후이성 지역의 비가 중요합니다. 이 지역들은 장강 중하류 수계와 연결됩니다. 중국 둥칭호와 포양호도 함께 봐야 합니다. 이 호수들은 장강 홍수 조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 이 지역에 폭우가 겹치면 장강 하류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고 산샤댐은 물을 더 저장할지 방류할지 어려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방류를 줄이면 상류 유입량 부담이 커지겠죠. 방류를 늘리면 하류 수위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산샤댐 위험의 핵심입니다. 댐이 무너진다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을 언제, 얼마나, 어떻게 조절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더블 태풍은 기상 문제가 아니라 수문 관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제 한국을 보겠습니다. 10호 태풍 마이삭은 한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확률은 매우 낮아 보이는데요. 경로가 중국 남부 쪽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9호 태풍 바비는 달라 보이는데요. 바비는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 주변 해역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동중국해를 지나 북상하는 흐름이면 제주와 남해안이 먼저 긴장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9호 태풍 바비가 서쪽으로 붙으면 서해안과 수도권도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9호 태풍 바비가 중간 경로로 올라오면 제주, 남해안, 내륙까지 비바람이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9호 태풍 바비가 동쪽으로 꺾이면 한국 직접 영향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 바다 너울과 강풍은 남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직 경로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거죠. 태풍의 예측은 시간이 멀수록 오차가 커집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상황은 9호 태풍 바비와 10호 태풍 마이삭이 동시에 만드는 연속 태풍의 위험입니다. 10호 태풍 마이삭은 중국 남부를 먼저 때리며 하이난, 광시, 광둥 서부에 강한 비를 뿌릴 가능성이 매우 높고 9호 태풍 바비는 뒤이어서 강하게 발달한 뒤 동중국해와 한국 방향까지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산샤댐은 두 태풍의 직접 타격 지점은 아니지만 태풍의 수증기가 장강유역 장마전선과 만나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짜 위험은 산샤댐 붕괴 단정이 아니라 유입량 조절과 방류 부담입니다. 앞으로 며칠 두 태풍의 경로가 조금만 바뀌어도 중국 산샤댐과 한국의 위험도는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